좀 ST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개념들을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전체적인 ST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이 엔진의 데이터가 어떤 포맷이고, 그 내부 모듈로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쿠스틱 모델, 랭귀지 모델, 뭐 이런 게 좀 어떤 거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빔 서치로 해서 어떻게 텍스트 찾아내는지, 그 다음에 이 엔진의 어떤 성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다음 현재 서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체 개발하기 전에 있었던 애트리 엔진과 비교,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 구조는 되게 심플해요, 사실. 그냥 음성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어쿠스틱 모델, 랭귀지 모델, 빔 서치 이 세 개가 돌아가고 나서 이제 텍스트가 나오는 구조고, 전체로 보면. 서버는 당연히 이거를 감싸놨겠죠, 이제 이 구조를. 그래서 일단 데이터 형식을 조금 보면 이거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저희가 학습을 할 때 이거를 잘못 알면 이제 좀 사고가 생겨 사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받아봤는데 뭐 샘플 데이터가 다 다른 걸 준다든가 예를 들어. 근데 이 개념만 몇 개 좀 설명을 하면 사실 음성 파일의 어떤 양식을 정의할 때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어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정보들인데 샘플 데이터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소리라는 거는 이제 이런 아날로그 사인파인데 이 사인파를 시간축으로 몇 개의 샘플로 추출하는지가 이제 샘플 레이트고 저희가 보통 8,000이나 16,000짜리 쓰는데 8K라고 하면 이제 1초를 8,000개의 샘플로 이제 표현하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비트 뎁스 같은 거는 그 한 샘플의 정밀도가 얼마인가 한 샘플을 뭐 인티저 8비트 뭐 16비트 32비트 뭐 이렇게 어떤 거를 표현하는가 근데 보통 거의 저희가 거의 대부분 16비트 쓰고 있고요 지금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채널이 모노인지 스테레오인지. 근데 사실 이 모노 스테레오 문제는 대부분은 스테레오라도 사실 마이크를 두 개로 녹음한 게 잘 없어서 대부분 똑같아서 문제가 없는데 가끔 조심해야 되는 게 콜센터 데이터 같은 거 보면 채널이 두 개인데 레프트는 상담사, 라이트는 이제 고객 이렇게 녹음한 거를 잘못 가져오면 이제 사고가 생겨요 이게 지금 학습할 때. 지금 내부 코드가 모노가 아니면 제일 첫 채널만 쓰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교차로 녹음한 거를 쓰면 이제 나머지 한 채널이 날아가겠죠, 그냥 전부가.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엔진에서 쓰는 라이브러리에서 보면 이제 MP3 뼈다 되긴 해요, 1차적으로는. 그래서 파일 포맷은 크게 역할할 거 없고, 용량이 조금 아깝다 싶으면 이제 그 그러니까 무선실 인코더 같은 거 좀 쓰면 조금 이제 용량이 좀 줄어들 거고, 그냥 마음 편하게 외부 써도 되고, 사실. 외부가 일단 뭐 제일 범용적이니까 포맷 자체는. 그 다음에 뭐 텍스트는 별거 없긴 한데,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이 부분. 이거 가끔 진짜 텍스트 받아봤는데 UTF 파일 뭐 EUC KR, UTF 16 섞이는 아름다운 상황을 제가 몇 번 겪었기 때문에 이것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언어별로 사용했던 문자가 정해졌어요 이제 한국어랑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한국어는 이제 한글 자소 띄어쓰기 줄바꿈 그다음에 영어는 뭐 A부터 Z 어퍼스트로피 띄어쓰기 줄바꿈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그 엔진 학습할 때 숫자 같은 거는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고객이 아무 생각 없이 데이터를 주면 막 숫자 섞여 있어요 여기 막 한국어 데이터라고 줬는데 막 영어 섞여 있고 뭐 숫자 섞여 있고 이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문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LM은 조금 괜찮은데 AM 같은 경우에 소리가 있는데 텍스트가 없다 혹은 텍스트가 있는데 소리가 없다 이 두 가지가 생기면 사실 에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예, 실제 겪으면서도 있죠 사실은 예. 학습 데이터에 그 텍스트 전사를 반쯤 하다 말아가지고 학습이면 안 되고 뭐 그런 얘기 실제 모를 때 되게 조심해야 되고 사실 이 부분은 그리고 뭐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약할 텐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저희가 워낙 AM이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 전사를 되게 일관성 있게 사실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음량부터는 전사할 건지 말 건지 그다음에 전사할 때 보통 뭐 좀 소리에 가깝게 할지 아니면 좀 무겁다고 할지 그런 어떤 일관성을 되게 중요하게 이제 잡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근데 사실 제일 문제는 이제 조금 틀린 건 괜찮은데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물을 국물로 쓸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조금 다른 정도는 괜찮은데 아예 없는 게 문제고 사실은 텍스트든 음성이든 그리고 이제 뭐 일단 모델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두 가지가 크게 이렇게 돼 있고 어쿠스틱 모델에서 좀 설명을 하면 어 그러니까 음성을 이제 전처리하는 프론트엔드가 있고 또 프론트엔드 결과를 이제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결과를 보통 저희가 이걸 이미지라고 표현하는데 이미지로 만들어진 거를 이제 뭔가
모델 처리하는, 그러니까 피처를 수출하는 레벨이, 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단계가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쿠스틱 모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거 얘기할 때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희가 모델 학습할 때 맨땅에서 하진 않아요, 사실. 대부분 뭔가 베이스 모델이 존재하고 그 베이스 라인 모델부터 트랜스퍼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맨땅에서 학습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 한 1000시간 있어야 돼. 미니멈 1000시간 있어야 좀 괜찮은 모델 나다 보니까, 저희가 고객사 가서 1000시간 어떻게 만들겠어요, 저희가. 고객사 가서 저희가 만드는 게 제가 알기로 많아봐야 한 100시간 레벨이고, 1, 200시간? 1000시간 학습하기 워낙 힘들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베이스라인 모델을 쓰는데, 그 베이스라인 모델과,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모델 만들 때 쓰는 데이터하고 실제 트랜스퍼 때 쓰는 데이터 이 두 개의 차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양이 달라지는데, 그 차이라는 건 사실 이런 요소예요. 지금 AM 같은 경우에 도면이라서 쓰는 요소.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거는 사실 이 모듈 자체는 소리만 듣고 텍스트를 찍는 친구이기 때문에, 뭐랄까, 이제 이 소리가 달라지는 거 있죠. 예를 들어 뭐 사람이 인종이 달라지면 소리가 달라질 거고, 인종, 성별, 뭐 연령, 출신 지역, 뭐 출신 지역이, 여기서 출신 지역이 좀 되게 넓은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한국계 뭐 한국식으로 영어를 하는 건지 뭐 인도식인 건지 다 되게 다르잖아요, 사실. 약간 방언이라고 표현도 하고, 사실 이 부분은. 그래서 뭔가 소리가 달라질 만한 요소는,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달라질 만한 요소는 다 들어간다 보는데 옳죠. 대신에 보통 여기서 생각하는 게, 그러면 말하는 단어도 여기에 도메인이 되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보통 흔히 생각하는 게, 베이스라인 모델, 피면 될것 같은데? 아니, 끝까지 펴놓으면. 그러니까 텍스트에 어떤 단어를 얘기했는지 별로 안 중요하고, 사실 이 모델 학습할 때는 어떤 음성이 달라질 만한 요소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글자가 별로 안 중요한 게, 무슨 말인지가 별로 안 중요한 게, 어차피 이 모델은 음성이 들어가고 나서 한국어 같은 경우는 기읍부터 히읗, 뭐 초중종 각각 글자를 맞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초중종 중에 아예 없는 글자가 있으면 좀 곤란한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뭐이 사람이 무슨 특정 단어를 말했는지 별로 안 중요하고, 이거 학습할 때는 오히려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 요소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반대로 이제 저희가 공개 데이터가 쓸모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픈 데이터 같은 경우는 녹음 장소가 대부분 골방에 모아놓고 녹음을 해요, 사실은. 근데 저희 고객이 어디 골방에 모아놓고 음성 만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막 전화한다든가 집 전화한다든가 뭐 그런 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사실 오픈 데이터를 못 쓰는 거죠, 저희가. 이런 모델 학습할 때. 차이가 되게 많이 나게 되죠,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일단 각각의 모듈을 좀 살펴보면, 이제 프론트엔드 부분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로우 오디오에서 뭔가 1단계로 이제 피처를 수출하는 뭐 그런 부분인데, 옵션이 크게 뭐 이 정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예 안 쓰거나, 아니면 주황색 같은 이런 예전 음향학에서 옛날부터 쓰던, 고전적으로 쓰던 방법으로 쓰던가, 아니면 이 부분마저도 이제 딥러닝 모델을 쓰는 어떤 이런 정도 있고요, 좀 방법이. 뭐 여기서 이제 리니어 멜 MFCC는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이게 그러니까 로우 오디오에서 이렇게 리니어로 가고 멜로 가고 이렇게 가잖아, 지금. 로우 오디오, 리니어, 멜, FMCC. 가면 가서 정보 날아가요,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TTS에 비유하면, 리니어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프레임에 정보가 한 500개 정도 들어가고, 멜은 80개, MFC는 한 10몇 개 정도? 그러니까 가면 정보 날아가는 시기라서, 그, MFC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스피커 정보가 거의 없다고 하고, 멜 같은 거는 이제 거의 스피커 정보는 남아 있는데 조금 손상된 정도? 저희가 실제로 TTS에서 멜 스펙트럼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STT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전적으로 할 때는 대부분 MFC를 많이 쓰는 편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멜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정보가 좀 남아 있는 거를 좀 쓰는 편이고, 아직은. 그리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박스가 이제 이 주황색 그 단계들이 대충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녹색, 요게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것까지 딥러닝 모델을 쓰면 이런 모델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성능 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 사실은. 에러 레이트 상으로 한 0. 몇 프로 정도 레벨이라 사실 굳이 이것까지 학습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안 쓰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모델 바꾸게 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거 안 쓸 것 같긴 해, 사실 이 모델 자체는. 그 다음에, 사실, 이 음향 모델에서 이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 프론트엔드가 만든 요 멜스펙트로그램, 여기서부터 뭔가 제가 더 하이 레벨의 뭔가 그 글자에 가까운 피처를 추출하는 게 요 단계고, 뭐 지금 쓰는 모델은 그냥 컨볼루션에다가 그 다음에 뭐 게이트 리니어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렐루랑 조금 다른 뭔가 파라미터가 있는 그런 레이어를 따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대충 한 용량이 한 1기가 좀 될 거야 아마 대략 모델 아마 사이즈 자체가.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거는 이거 이제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건데 웨이브2 100 2.0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NLP에서 버트 같은 거는 이제 텍스트만 가지고 학습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버트가 텍스트 가지고 학습을 하고 나서 그 위에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를 하는 어떤 그런 건데, 음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성만 가지고 뭔가 모델을 학습시켜놓고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 뭐 그 위에 STT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뭐 그걸로 뭐 이 사람의 감정을 분리하든가 뭐 그런 추가적인 음성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태스크를 할 수 있게 한 올해 한 몇 달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올해 한 상반기쯤 나왔는데, 이런 것도 지금 나와서 아마 내년쯤에는 올해 많이나 아마 내년 초쯤에는 바꿀 것 같아요. 이걸로 지금 모델을. 그래서 웨이브 투백 2.0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얘는 사실 요 자체가 프론트엔드랑 피처 익스트랙터가 다 있어 사실 여기 내부에. 그러니까 밑에 로우 오디오에서 CNN 도는 요 부분이 사실 프론트엔드 같이 뭔가 있는 거고, 요 위에가 사실 피처 익스트랙터가 있는 뭐 약간 그런 구조죠. 그래서 얘는 로우 오디오를 CNN이 먹어서 뭔가 피처를 만들어내고 그 피처를 다시 트랜스포머가 좀 더 이제 하이 레벨의 피처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사실 아마 음성만 한 6만 시간 정도 학습을 했고, 6만 시간으로 학습한 거 가지고 한 텍스트가 달려있는 100시간 학습하니까 텍스트가 달려있는 1000시간에 한 얼비슷한 성능이 났을 거야 아마. 그래서 얘가 지금 저희가 내년이나 뭐 올해 말쯤에 상용화 된다고 하면 그 몇만 시간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사실 또 이게 음성 가지고 학습하니까 사실 언어를 안 타, 얘가. 그러니까 이 웨이브 투백 2.0 같은 거는 언어를 안 타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거 모델에다가 저희가 추가로 이제 음성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한 100시간 가지고도 1000시간 학습한 것만큼 효과가 나겠죠, 아마? 그리고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저희가 뭐 고전적이가 없어, 사실. 그나마 고전적이 좀 있는 건 이 부분 정도고, 대부분 그냥 딥러닝으로 그냥 음성 넣고 텍스트 넣고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 뒤에 붙어 있는 게 딱 하나 끝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 저희가 알 수 없는 뭔가 히든 피처가 나오는 거고, 저희가 알 법한 피처가 만드는 게 이제 이쪽 2단계인데, 그러니까 피처 익스트랙터가 만든 어떤 숫자들을 가지고 저희가 아는 이제 어떤 글자로 예측하는 그 단계고 2단계가 지금. 그래서 여기서 그 토큰 딕셔너리라고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레터라고 써놨는데 그냥 쉽게 하면 그거예요. 한글 자소 혹은 알파벳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제 워드피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버트 NLP 쪽 좀 들어보셨으면 알 텐데, 사실 한국어는 레터로 써도 충분한데 영어 같은 경우는 A부터 Z까지 그 알파벳이 솔직히 얘기하면 발음이랑 크게 상관이 없잖아 저희가.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얘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버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워드가 몇백만 개 너무 많으니까 그걸 좀 줄이려고 워드에 대한 핏을 쪼개놓을 텐데, 얘는 반대로 소리랑 레터가 너무 차이가 크니까 알파벳 같은 경우에 그 알파벳과 소리 차이가 너무 크니까 차라리 좀 덩어리체로 예측을 해보자. 좀 쪼개진 거 한 덩어리로. 그래서 오히려 얘는 반대 방향이에요, 사실은. 버트랑. 이유가. 레터가 훨씬 잘게 되는데 그래도 더 뭉친 거고. 근데 영어는 이랬더니 좀 좋긴 하긴 일단은. 근데 지금 쓰고 있진 않고 저희가.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러면은 웨이브 투 벡터를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하면은 예, 기존의 프론트엔드에서 사용했던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다 하시게 되는 예,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웨이브투백에서 이 CNN 있죠. 요게 사실 폰트들랑 똑같아요, 하는 게. 그러니까 원래
구조도 여기가 좀 고전적인 게 좀 있고 고전적으로 만든 피처를 가지고 딥러닝 모델이 돌아가는 방식이었는데 이 부분의 역할을 이제 외부 테크노로지에 있는 요 CNN이 개찰하게 해버려가지고 얘가 그 두 개를 다 해버려 사실은 역할을. 그러니까 피처 익스트랙터랑 이제 프론트엔드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학습하는 건 애초에 파이썬보다 따로 있어요 별도로. 이 모델 코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학습한 결과를 가져 쓰는 방식이 됐죠 저희가. 아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도 돼요. 어차피 제가 훅 넘어가다 보면 이제 빼먹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어떤 이 로스를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자세히 얘기할 건데 이 중에서 그냥 시퀀스 투 시퀀스 방식은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되는 크로스 엔트로피로 그냥 계산한다는 얘기니까 뭐 별로 중요하진 않고 저희가 쓰는 거는 사실 STC랑 뭐 ASG 둘 다 비슷한 방식이라 이거는 각각 제가 설명을 이어서 할 거고 이거 외에 추가적인 옵션이 들어가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원래 저희가 오픈소스나 혹은 일반적으로 STT 할 때 사실 엔터가 안 나와요. 얘가 모델이. 엔터 학습은 안 하는데 근데 저희가 고객 니즈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한 번에 여러 문장을 발휘했을 때 좀 쪼갰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어가지고 어떤 문장 분류를 위한 그 엔터 토큰까지 학습을 제가 해놔서 혹은 이제 오픈 데이터는 엔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오픈 데이터 같은 거는 음성에 한 문장밖에 없어 사실 여러 문장을 발휘하는 음성이 없다 보니까 오픈 데이터로 만든 모델 같은 거는 대부분 엔터가 없는데 그런 베이스라인 가지고 엔터가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경우를 위한 기능도 제가 만들어 놨고 일단 어 그래서 그러니까 US 토큰은 쉽게 하면 그냥 엔터가 나온다 그냥 모델 자체에서 뭐 그런 얘기고요. 자, 로스를 계산하는 방식이 이거는 이제 조금 이론적인 얘기인데 이거랑 이제 이 부분은 둘 다 거의 비슷해 사실은. 인풋이 훨씬 길고 아웃풋이 짧은 경우 그런 경우 수습 방법이 얘는. 그러니까 인풋이랑 아웃풋이 똑같으면 그냥 그러니까 그냥 분류를 하면 되잖아 바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로 된 문장을 넣었을 때 이 영어로 그러니까 다 로어케이스 엄지 넣었을 때 이 로어케이스를 어퍼로 올릴까 말까는 인풋도 그렇고 아웃풋도 똑같으니까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저희가 ST 같은 경우는 음성은 예를 들어 10프레임이고 글자가 세 글자면 인풋이 기니까 매핑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매핑을. 예를 들어 저희가 시퀀스 시퀀스 구조를 하면 알아서 얘가 해주니까 괜찮은데 인코딩을 10개를 했고 디코딩은 10개를 이용해서 3개를 알아서 하게 되니까 괜찮은데 저희가 디코더를 안 쓰는 방식 같은 경우에 음성 10개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나면 이 10개가 어떻게 3개로 매핑이 되겠어요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실 CTC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뭐 편의상 6개라고 하면 그 6프레임 동안 CCC AAT로 예측을 하면 그냥 이게 캐시된 거예요 그냥 캣.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를 다 그냥 합쳐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음성 프레임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 음성 프레임이라면 별거 아니고 그냥 저희가 MFC나 그 멜스펙트로그램 같은 거 하면 그 저희가 아마 TTS 같은 거는 1초에 한 88프레임 나올 거야 아마 대략. 그러니까 이 윈도우 사이즈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그거는 뭐 보통 프레임이라고 표현하는데 음성 프레임마다 글자를 예측했고 그 예측한 게 훨씬 프레임이 기니까 이렇게 중복해서 이제 예측을 하면 이제 중복되는 거 합쳐서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사실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 프레임이 이게 6프레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보면 이게 6프레임이고 캐스 예측할 때 병의수가 이 모든 루트를 다 주는 거예요 정답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뭐 블랭크 C, 블랭크 A, 블랭크 T도 정답이고 이 모든 루트, 이 화살표로 그려진 모든 루트가 다 정답으로 그냥 학습을 한다 보면 얼추 맞아요 그냥. 대신에 이 블랭크라는 게 왜 존재하냐면 사실 한국어에는 상관없는 이슈인데 석세스 같이 S가 두 번 접속되면 이게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를 어떻게 이거 그냥 한 글자 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거를 구분하려고 이제 블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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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S 이렇게 하면 이게 S고 블랭크고 S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런 블랭크 토큰들이 존재하는 거고 중간중간에. 잘못된 데이터 들어가서 다 정답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오히려 학습이 이상한 방향이 되겠네.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없는데 텍스트가 있다고 하니까 학습이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되게 그 데이터 조금 하는 거에 결과가 달라지는 거 있나요? 음, 조금의 데이터 차이가. 정확히는 만약에 소리가 실제로 없었는데 텍스트가 들어가 버리면 막 노이즈 있죠. 노이즈에서도 그런 텍스트를 알아듣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겨요, 실제로. 그러니까 TTS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TTS 같은 경우는 음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음성이 있고, 텍스트가 없으면 그 소리가 다른 텍스트를 묻어가지고 모델이 망가지는 거고, 근데 대신에 TTS는 그 문제는 있었던 게, 음성은 없는 텍스트가 있는 건 괜찮았어, 사실. 그거는 그 텍스트에서 말을 안 하는 것만이니까. 근데 ST 같은 경우는, ST 같은 경우는 사실 둘 다 문제가 되긴 하는데, 사실은. 이게 표준어랑 사투리를 예. 합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가 있나요? 그건 그럴 수 있어, 사실. 근데 사실 아까 얘기한 거 음성은 있는데 텍스트가 없는 거, 텍스트인데 음성이 없는 거 이거보다는 덜 치명적인데 일관성이 없으니까 조금 얘가 모델 헷갈리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추가 대접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사투리다, 뭐 표준어다 그런 거 안 좋습니까, 사실. 그래서 CTC 같은 거는 뭐 보면 아무튼 이 모든 경우를 다 정답을 주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크로스 센터피를 때리면 그냥 클래스 N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고 치우는 건데 얘는 이런 경우를 다 준 거 정답을.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쉬운데 제가 이거를 보는 순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바로 한 얘기가 그래서 음성 길게 하지 말라고 제가 학습할 때 그러니까 음성이 길면 반대로 텍스트도 길 거 아니야 이제 경우가 되게 많아져 그러면 이거 계산하는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는 CTC인데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면 그러니까 인코더 디코더가 있고 인코더 넣고 디코더 나오는데 이 사이에 어텐션 하는 게 이게 길면 길수록 이제 어려질 거 아니야 이제 학습 찾기가 그러니까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라도 이게 음성이 길어지면 인코더 디코더 사이의 관계를 찾기 어려워지니까 학습이 안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다른 이유긴 하지만 음성이 길어지면 CTC의 이런 경우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학습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오래 걸리고 이런 학습 중에 10분짜리 음성을 1분짜리로 학습시키고 나중에 10분짜리로 지혜를 돌린다. 그러면 제대로 나올 수가 있나요? 상관없어요 오늘. 그러니까 왜 문장 단위로 보통 하냐면 사실은 이 소리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범위가 문장을 넘어서면 사실 영향을 서로 안 줘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게 문장을 벗어나 버리면 이 소리 가지고 다음 문장에 영향을 거의 안 주잖아 저희가 발음이.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텍스트를 예측해야 되는데 한 문장 안에서는 이 근처에 무슨 소리냐에 따라서 이 가운데 소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문장이 구분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 영향을 안 주겠죠 얘가. 그러니까 그 전 문장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가 그 다음 문장에 무슨 말을 했는지랑 아무 상관없잖아 결과를 예측할 때 저희가. 그래서 문장 레벨까지는 한 게 의미가 있고 문장 레벨 넘어서 시간 의미는 없어.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왜 굳이 10분을 학습하냐? 짜르기 어려서 그래 사실은. 짜르기 어려서 그냥 10분을 하는 거고 원래 권장되는 방식은 사실 문장 레벨이 좋긴 해요. 원래 오픈돼도 대부분 문장으로 돼 있고 근데 그게 힘드니까 이게 사람이 10분을 자르는 거랑 1분 자르는 거랑 고통이 10배 이상이라서 그 다음에 문장 레벨 자르면 꼭 그거 물어보더라고. 네라고 한마디 한 거 잘라요 말아요. 골치 아프잖아 그러면 기준 찾기 되게 어려워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편의상 그냥 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사 작업에 편의상 10분을 하는 거고 이론적으로 더 좋긴 해요. 짧게 하는 게 가급적이면. 짧게라는 게 진짜 단위다니까 단어로 그거가 좀 그거는 좀 그거는 이제 소리가 영향 주는 레벨보다 작으니까 안 되고 소리가 영향 주는 안에서는 이제 예. 그러니까 독립적인 문장은 다 쪼개져 사실. 뭐 이런 게 좀 애매하긴 하고 사실 그 부분은. 근데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뭐 어쩌겠어 이제 데이터 만드는데 뭐 노력이 10배 필요하면 못하는 거지 뭐. 예. 그래서 예. 예시에서 7글자로 그런 출력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블랭크가 앞뒤에는 있어도 없어도 그래서 그래요. 네네. 있거나 없거나 앞뒤는. 그러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총 출력이 몇 글자 정도 되는 건가요? 사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가 10분이니까 그 10분의 말을 하려면 대충 거의 뭐 문장이 되게 많죠 사실은. 근데 그 10분이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 콜센터 그냥 대화 내용은 그냥 통째로 짜놔가지고. 예. 그러니까 오픈 데이터는 거의 30초 이내고 오픈 데이터는 대부분 30초 이내인데 저희 사내 데이터는 대부분 대화가 통째로 짜기 때문에 되게 길어 사실은.
근데 가급적이면 짧은 거 못하는 거고, 근데 뭐 안 되진 않아, 다들 학습이. 그래서 CTC가 이런 거였고, 근데 실제로 저희가 쓰는 거는 요건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는, 일단 블랭크가 없죠, 여기. 블랭크가 없어졌고, 근데 블랭크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답이 캣이면 C, 그러니까 블랭크가 존재해버리면, 없으면 이게 바로 정답인데, 있으면 이게 정답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물론 앞뒤에 있는 이 블랭크는 있거나 없거나 하겠지만, 정답이 좀 길어져, 얘가. 정답이 길어지니까, 이제 이 블랭크를 없애고 싶으니까 이제 무슨 상관이냐면 이 경우는, 여기처럼 이제 연속되는 경우는 그냥 숫자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석세스 같은 거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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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E 이렇게 하면 나중에 S, S로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블랭크를 없애려고 이제 숫자로 대체한 연속되는 경우는 그게 이 경우고, 그게 한 가지 다르고, 그래서 저희 학습 활동 중에 자세히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있는 거 사실. 근데 저희가 영어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한국어는 제가 빼버렸어, 아예. 한국어는 저희가 초중종이 두 번 연속되는 경우가 없잖아, 사실은. 아예 없으니까 제가 이건 날려버렸고, 그 다음에 수식을 자세히 보면, 얘는 보면 정답의 경우를 그냥 다 그냥 로스로 매기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가 이거는 느낌이 딱 보면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그냥 분자만 먹이는 느낌만, 사실 분자만. 그러니까 저희가 경우의 수가 지금 6프레임이면 A부터 6프레임이면 저희가 알파벳 같은 경우에 27개, 6개, 28개? 그러니까 띄어쓰기랑 어퍼스트리핑 하면 28개 될 텐데 28개의 6프레임의 경우 수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모든 경우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얘는, 대신에 얘는 그 ASG 같은 거는 분자는 똑같이 있는데 이 분자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있는데 분모 부분, 이 모든 경우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분자만 쓴 느낌이고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얘는 분모까지 같이 쓴 느낌에 가까워요, 하나 얘기하면. 그래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약간 고를 해주는. 그다음에 좀 달라지는 거는 이 G가 있는데, 이 G는 어떤 A부터 어떤 다른 문자로 전이되는 그런 것도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내부에 그런 게 이제 하나 추가되고. 그래서 저희가 쓰는 거는 일단 이걸 쓰긴 해요. 요게 CTC보다 조금 나아서, 이거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거고, 이거 자체는, 예, 이 로스 펑션 자체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만든 건데 이게 조금 낫긴 해, 일단은 CTC보다는. 그리고 뭐 몇 가지 요소를 좀 더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어쿠스틱 모델에 대해서 그 노이즈 데이터를 저희가 하는 게 있는데, 이 노이즈는 뭔 얘기냐면, 사실은 데이터가 많으면 안 써도 돼, 이거.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안 써도 되는 얘기인데, 데이터가 많다는 얘기는 사람이 어떤 글자를 말했을 때 우연히 있던 노이즈가 랜덤하게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가 많으면. 그러니까 기억을 발현했을 때 우연히 한 노이즈가 있을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크게 안 써도 되는 얘기지만, 데이터가 작다. 데이터가 작다는 얘기는 특정 발음을 했을 때 우연찮게 특정 노이즈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참사가 벌어지냐면, 얘가 그 노이즈가 그 소리인 줄 알아, 이제. 그러니까 그 노이즈가 기억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극단적 예를 써놓은 게, 여기다가 만약에 데이터가 매우 작은데 네라고 얘기할 때마다 새소리가 났어. 그러면 새소리를 잘못하면 얘가 네로 알아들어요, 얘가. 모델이 우연찮게 계속 나왔으니까, 그 소리가.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작을 때 어떤 음성 데이터 따로 있고 노이즈가 따로 있어서, 노이즈 중에 랜덤하게 하나 가져오고, 그 랜덤하게 가져온 노이즈를 랜덤하게 자르고 랜덤하게 증폭시켜서 그냥 더해주는, 그렇게 학습하면, 그러니까 일정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고 바뀌는 소리가 있는데 항상 텍스트가 똑같다는 얘기는 이 텍스트에 이 바뀌는 요소들과 영향이 없는 거구나,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노이즈로 모아놓은 거랑 비슷한 걸 다 무시하게 돼, 얘가, 모델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노이즈에 대한 고려 없이 모델을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건 실제로 겪은 일인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노이지한 음성을 잘 인식하면 클린하고 잘 할 거잖아요, 모델이. 그거 절대 아닌 게, 이런 걸 고려해서 만들면 둘 다, 그러니까 오히려 클린하고 잘 되는 게 정상인데, 저희가 에트리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이즈를 같이 학습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튜디오 녹음을 못 알아들어요, 얘가, 모델이.
그러니까 되게 클린하게 골방에서 그냥 방음벽까지 다 해가지고 녹음할 때는 오히려 말을 못 알아듣는 모델이 나올 수도 있어. 잠깐만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만들면. 그래서 저희가 사실 베이스라인 만들 때는 거의 이 노이즈 데이터를 더하는 기능을 안 쓰고 워낙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쪽은 대신에 이제 스몰 데이터 한 10시간, 100시간 이하로 이제 학습할 때는 이 기능 쓰는 게 좋긴 해요, 사실은. 아, 그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가 학습할 10시간, 100시간 그 데이터 안에 있는 노이즈가 비슷한 노이즈가 많으면 좋고 또 제가 꼭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100시간, 10시간 전사할 때 그 데이터에서 나오는 노이즈를 따로 모아도 좋아요. 그래서 따로 모아서 그 따로 모아놓은 노이즈를 랜덤하게 막 더해주면 그 소리를 무시하게 되죠. 그 비슷한 소리들을. 그래서 저번에 한번 챗봇 음성봇이었나? 음성봇 아마 만들 때는 그거 했을 거야 아마. 일부러 전화 통화 열어놓고 멀리 둬가지고 그 주변에서 나는 소리 막 수집해가지고 이제 저한테 준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던가 아니면 전사할 때 좀 미리 잘라놓던가. 그 전사할 때 좀 저희가 자르잖아요, 음성 자를 때 소리 없는 부분 좀 떼서 따로 저장해 놓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언어 확장이 되게 쉽습니다, 언어 확장이. 그러니까 언어 확장이 쉬운 이유가 딴 게 아닌 게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언어 확장을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예시를 써놨는데 어떤 한 언어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토큰을 정해요, 토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일본어 같은 거는 히라가나 가타카나가 될 거고 한국어는 이제 한글, 뭐 영어면 이제 알파벳 있을 텐데 어떤 하나의 언어를 추가할 때는 그냥 토큰을 정의하고 그 언어에서 쓰는 단어들이 어떤 토큰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따로 사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음성을 실제로 그런 단어들을 편한 끝이에요, 사실 학습할 때. 그래서 진짜 무슨 뭐 제3세계 뭐 요상한 뭐 언어가 저희가 잘 모르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상형문자로 토큰을 정의하고 그 상형문자로 이루어진 단어들이 어떤 토큰이 이루어진지 정의하고 그냥 실제로 그 음성을 이런 토큰으로 쭉 써놓으면 학습이 돼요, 그냥 사실. 그래서 언어 쪽에 되게 쉬워요, 일단 이 경우는.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이제 그런 언어를 1000시간치 만들기 힘들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 1000시간도 얘 쓰면 조금 많이 완화되겠죠. 1000시간을 입이 다 타이핑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신에 이제 한국 같은 거는 일일이 렉시콘 쓰기 제가 번거로워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냥 내부에 그냥 한국어 텍스트를 토큰으로 쪼개주는 거를 제가 기능을 내장해서 지금 한국어는 굳이 그렇게 안 하게 렉시콘 안 쓰게 안 하고 그러니까 언어마다 특수한 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얘기하면 항상 렉시콘을 쓰는 식으로 하면 모든 언어가 다 돼요, 학습이. 이 엔진 같은 경우에. 뭐 실제로 저희가 영어랑 뭐 한국어밖에 안 쓰고 있긴 한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STT가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저희는 이제 AM에서 결과 예측을 바로 그냥 글자를 해버리는데 발음교 예측하는 그러니까 발음교를 예측하는 AM 같은 경우는 글자를 어떻게 발음교를 만드는지, 발음교 어떻게 글자 만드는지 그거가 다 언어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그걸 공부해야 돼 사실 만들려면 엔진 만들 때마다. 그래서 애트리 엔진 같은 경우도 실제로 내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준비하기는 음성이랑 텍스트를 준비하는데 AM 학습할 때 그 텍스트를 항상 발음교로 갖고 놓고 음성이랑 발음교를 학습을 하고 또 쓸 때도 이 AM이 발음교를 예측해버리니까 발음교를 또 어떻게 글자로 바꾸는지에 대한 어떤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발음교와 글자 사이의 변화한 관계라는 거는 언어마다 다르고 그러면 전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써 언어 확장을 그렇게 되면 그 점에서 어려움이 있어 사실 언어 확장할 때. 이거 사실 그래서 금방 했어 생각보다 한국어 확장할 때 한국어로 쓰기 그냥 한글 자소편은 끝이라서 이제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어떤 음성만 듣고 텍스트 예측하는 모델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그것만 해서는 조금 부족한 게 문법적 요소가 반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흔히 많이 쓰는 표현들 그러니까 사람도 소리를 그러니까 전화 받을 때 확실하게 들리는 거 중심으로 애매하게 들리는 거는 아 이런 말을 주변에 했으니까 애매하게 들리는 건 이런 말을 했겠구나라고 예측하면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요소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AM은 순수하게 그냥 명확하게 소리만 딱 들리는 모델이고 소리가 조금 애매하게 들렸을 때 보정하는 모델이 이 랭귀지 모델입니다. 뭐 크게 보면 랭귀지 모델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고전적인 방법을 쓰는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게 하나 있고 딥러닝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고 딥러닝 쓰는 게 좋아요. 당연히 좋은데 저희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딥러닝 쓰는 모델을 한번 써봤더니 안 끝나요. 인식하는 게. 그러니까 인식하는 게 안 끝나는 이유는 제가 따로 얘기를 할 텐데
랭귀지 모델 AM을 쓰는 방식이 어떻게 도대체 랭귀지 모델을 딥러닝 모델 쓰면 느린지를 따로 얘기하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결국 랭귀지 모델은 텍스트가 있을 때 이 텍스트가 뭐 흔하게 쓰이는 뭐 뭔가 점수를 매길 거냐 이제 그러니까 얘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떤 텍스트에 대한 점수를 매긴다 보면 옳죠 맞아 그냥 심플하게 보면 근데 통계 모델은 그냥 다 저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ng이면 그냥 n개까지 저장을 해놨으니까 그냥 n개가 들어오면 몇 점 그냥 바로 그냥 가져오는데 딥러닝 모델은 일일이 계산해야 되니까 되게 느려 사실은 이 매번 계산해야 되니까 텍스트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저희가 모델을 만들 때 그러면 뭐 이 회사에서만 뭐 이 콜센터에서만 쓰는 단어는 어디서 반영이 되나 여기에요 그 부분은 뭐 갤럭시인지 뭐 G3인지 뭐 그런 특수하게 여기서만 쓰는 단어를 반영하는 걸 이 부분 여기에요 사실 AM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도면만 생각하면 그 콜센터면 다 돼요 사실 AM은 그냥 콜센터 잘 되는 AM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아무 데나 가도 되고 특수한 편을 반영하는 여기다 하면 거의 돼요 사실 특수한 편 같은 거는 그러니까 뭐 보험사가 그 뭐 생명인지 화재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표현하는 게 그거는 거의 여기서 반영해서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게 모델은 거의 사실 뭐 앵그램 쓰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렉시콘을 쓸지 말지 사실 근데 렉시콘을 쓸지 말지는 보통은 이게 강제였는데 왜 강제냐면 저희가 토큰 LM을 안 썼어 대부분 LM을 단어 단위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어 레벨로 LM을 쓰는데 렉시콘을 못 쓸 수가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렉시콘을 쓴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텍스트라는 게 그러니까 단어와 토큰으로 이루어졌을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단어 안에 토큰들이 있고 근데 만약 단어 레벨로 LM 썼다는 얘기는 그 LM이 없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 LM 학습할 때 없던 워드는 아예 안 나온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즉슨 그냥 렉시콘 쓰는 거 똑같아요 저 상황 자체가 근데 만약 저희가 LM을 토큰을 썼다면 그러니까 뭔가 사과 뭐 먹다 이런 거를 LM의 단위로 쓴 게 아니라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거를 LM 썼다면 사실 단어는 무제한 나오겠죠 아무렇게나 근데 굳이 등장하는 단어를 제약하고 싶으면 렉시콘을 쓰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LM을 워드로 쓰면 렉시콘 상용이 사실상 강제되는 거예요 이거는 LM을 그러니까 저희가 렉시콘 안 쓴다고 해도 강제되는 상황이고 어차피 LM 학습할 때 안 나온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디서 문제되냐면 예를 들어 제 이름 렉시콘에 있을 수가 없어 제 이름 같은 거는 그러니까 사람 이름 같은 거는 렉시콘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랭귀지 모델의 약점 중에 하나가 저희가 콜센터에서 좀 잘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이름을 되게 못 알아들어요, 이 친구가. 특히 LM이 강한 모델들은. 당연한 얘기인 게 사람 이름은 명확하게 소리를 알아들어서 찍어야지 뭐 이런 말 근처에 이런 이름이 나온 데가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름이나 뭐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같은 거는 주변에 있는 텍스트와 연관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사실 LM이 일을 못해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히 하고 싶으면 원래 LM을 하는 게 맞는 거고 AM이 강하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이 LM이 안 되는 게 이제 렉시콘에 없는 단어 안 나오고 렉시콘을 써버리면 예, 안에다가 예, 사람 이름을 다 어차피 명도는 다 있잖아요. 예. 대신에 그것도 워드 LM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렉시콘에 넣어도 의미가 없는 게 워드 LM에서 어차피 스코어 자체가 안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통계 모델이니까 뭐 그러니까 기억 뭐 니은 뭐 이런 게 몇 스코어는 이제 캐릭터 레벨 했으니까 점수가 나오는데 뭐 나는 뭐 사과 이런 거 레벨이면 아예 그 점수가 없을 거네 아예 스코어 자체가 그것이 나오지 않나요? 그 렉터 엘리베이터 하나 나오고 워드 엘리베이터 아니 그거는 이제 통수할 때 얘기고 사용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워드 LM을 쓰고 렉시콘에다가 추가해도 렉시콘에 있는 워드 중에 이 LM에 없는 워드는 안 나오게 되죠 아예 예. 그러니까 워드 LM 학습할 때 못 본 단어는 렉시콘에 추가한 대로 안 나와요 저희 엘리베이터 만들 때 예. 렉시콘 텍스트로 기반을 만드는 거 같아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별개예요 애초에 그거는 그러니까 LM을 레터로 할지 워드로 할지 선택이고 이제 워드 LM을 쓰면 무조건 렉시콘을 써야 되는데 그 렉시콘에 추가적인 단어를 넣어도 이 LM 만들 때 없는 단어 안 나와요 애초에 본 적이 없으니까 그 통계상에서
예. 그래서 만약에 사람 이름 같은 거를 잘 찍는 게 중요한 거면 토큰 LM에 이제 이 렉시콘도 안 쓰는 게 좋긴 해요, 사실은. 근데 토큰 LM이면 렉시콘 써도 돼요. 그리고 추가도 해도 돼요, 그냥. 렉시콘을 막 추가해도. 그러니까 LM 학습할 때 안 나왔던 단어를 추가하고 싶다는 이제 토큰 LM을 쓰면 가능하고, 예를 들어 토큰 LM을 레터로 이제 LM을 학습하고 렉시콘에 제 이름을 추가하면 이제 제 이름이 나오겠죠. 그때부터는. 근데 워드 LM은 렉시콘 추가도 안 나와요, 아예. LM상에 급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이름, 뭐 미음, 뭐 여, 니은 이런 배열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토큰 LM상에. 근데 워드 LM상에 조면처럼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예 단어 자체가. AM 시킬 때 아예 사람 이름을 다 넣어봐.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이런 그러니까 어차피 AM 학습하는 거는 예측하는 게 글자니까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게 다양하게 쓰면 되는 거고 어차피 그쪽은 무슨 말을 했는지 솔직히 상관없어요. 대신에 뭐 그런 건 영향이 있긴 한데 이어서 말할 때 발음 바뀌는 거? 뭐 그런 요소들은 좀 많으면 좋긴 한데 그거에는 사실 크게 없어요. 예. 특정 단어가 문제는 아니라서 어차피 AM 학습할 때는. 그러면은 예. 워드 방식이랑 토큰 방식 중에서 어떤 거를 제일 용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희가 사전에 없는 게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사실 토큰 앱이 낫고요. 그리고 사실 하나 얘기하면 저희가 한국어에 한해서는 LM을 강하게 안 거는 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연구 레벨에서 나온 얘기인데 저희 한국어 GPT가 TTS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데이터를 한번 쭉 긁어보니까 문법대로 쓴 거랑 발음대로 쓴 거랑 차이가 10%밖에 안 나요, 애초에. 그러니까 한국어는 진짜 들린 대로 써도 에러가 10%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국어는 들린 대로 적어도 에러가 10%인데 굳이 LM을 거는 이유가 안 걸면 이게 초중력이 깨져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초중력을 깨지는 거를 얘가 막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토큰 LM을 써도 초성, 중성, 종성이 연속되지 않는다는 정보가 여기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초중력 깨지는 걸 얘가 막아주는 역할 플러스 그다음에 너무 발음대로 쓰면 이상한 거를 좀 약간 잡아주는 정도? 한국어는 사실 그 정도가 거의 대부분이고 영어는 조금 LM 중요하긴 해요, 사실. 영어는 들리는 대로 적는다는 게 다가 아니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언어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 그 어떤 LM의 비중을 얼마나 더 주냐가. 그래서 이제 LM, AM 얘기를 각각 했고 그래서 이 AM, LM을 써서 어떻게 텍스트를 만드느냐가 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그 AM과 LM은 그러니까 AM은 음성 프레임마다 글자에 대한 숫자가 어떤지 나올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그 영어 모델이면 영어 음성 각 프레임마다 A부터 Z 어퍼스트로피 띄어쓰기에 대한 스코어가 얼마인지 쭉 나올 거고 뭐가 분포가 그 다음에 LM도 그렇게 텍스트를 딱딱딱 찍으면 뭔가 점수가 나오겠죠. A, B, D가 몇 점인지 뭐 C, E, B가 몇 점인지 LM상 뭔가 스코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M도 이제 A부터 Z까지 예측하고 각각 AM이 예측한 스코어가 있을 거고 이렇게 딱딱 점 찍었을 때 LM 스코어가 있을 거고 이런 패스가 딱 나올 텐데 그러니까 딥서치란 거는 뭐냐면 결국에 이런 AM 스코어 이렇게 패스가 결정됐을 때 LM 스코어의 조합상 어느 패스가 가장 점수가 높은가 그걸 찾는 과정이에요, 정확히는. 수식이 이거고 간단하게 보면 AM 스코어는 그냥 그대로 쓰나 보면 되고 그냥 딱 A를 찍었으면 몇 점, 뭐 C를 찍으면 몇 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부 점수가. AM은 그대로 쓰고 LM은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요 글자가 LM상 몇 점인지 이런 텍스트가 점수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가중치 있고 그래서 뭐 패스를 다 찍어봤는데 A 뭐 A, B 띄고 뭐 C, D가 있을 때 이 단어가 있냐 없냐 렉시콘 안에 그러니까 렉시콘을 만약 쓰는 경우는 렉시콘에 있냐 없냐 가지고 또 이제 워드 스코어랑 언노운 스코어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지금 언노운 웨이트는 사실 마이너스 인피니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 설정이. 대신에 이제 요 두 요소는 렉시콘 쓸 때 얘기고 안 쓰면 사실 안 써요, 내부적으로는. 렉시콘 안 쓰게 되면 어차피 이 스코어가 의미가 있지는 않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있는 건 이제 사일런트 웨이트 정도? 묵음에 대한 이 블랭크에 대한 띄어쓰기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게 따로 있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스코어를 맥시마이즈하는 어떤 패스를 찾는 거예요, 사실 이 AM과 LM 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세한 거는 이 컴플러스 페이지에 더 추가로 있긴 한데, 이 컴플러스 페이지에 몇 개 더 있는데 옵션이 뭐 빔 스레시홀드랑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서치할 때 사이즈를 얼마나 하냐, 뭐 스레시홀드 얼마인지 그런 게 좀 더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거는 뭐 설명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될 거야. 아마 제가 좀 몇 가지 써놨기 때문에. 스코어를 어떻게 산출하냐에 따라서 결과도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예.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LM을 좀 하찮게 여기고 싶으면, LM을 좀 무시하고 싶으면 이 LM 웨이트를 낮추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사이런트 웨이트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이건 자세히 써놨는데, 소리가 있는데 얘가 자꾸 묵음으로 나온다 하면 이제 이 사이런트 웨이트를 낮춰가지고 더 많은 텍스트를 찍게 하고, 이 사이런트 웨이트는 그냥 띄어쓰기, 그러니까 사람 소리를 좀 무시하게 할지, 아니면 어떻게 텍스트 더 찍게 할지 뭐 그런 것도 조정하는 거라서, 사이런트 웨이트는 조정할 게 좀 있을 거야 아마 상대적으로. 사실 뭐 렉시콘을 안 쓰면 워드 스코어랑 뭐 언노운 웨이트는 거의 안 쓰고, LM 웨이트도 이제 좀 필요에 따라 좀 더 LM의 비중을 더 줄지 덜 줄지 조정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거의 최적화할 때 그냥 딱 음성 텍스트 정해놓고 이 조금씩 바꿔가면서 제일 잘 맞추는 거를 보통 쓰는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것조차 귀찮으면 그냥 대충 정해진 거 그냥 템플릿 중에 하나 써버리고. 하이퍼판 예, 맞아요. 그러니까 AM, LM 학습하고 나서 어떤 테스트 셋에 가장 잘 맞추는 뭔가 어떤 설정 값을 찾아가는 엄밀한 그 과정이죠. 이 LM 어떤 컴피그 하는 거는. 빔 사이즈가 막 1,500이다, 700이다 하면은 저게 하나하나가 이제 1,500개가 있는 단계가 1,500이라고 한다는 게 어떤 단위인지. 그게 아마 저도 지금 코드를 얘는 좀 까보긴 해야 되는데, 안 됐구나 로그인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빔 사이즈는 이 시간축? 이 시간축으로 한 번에 몇 개까지 볼지. 1,500이 예. 1,500개로 예. 1500 토큰을 보는 거 있죠. 예. 한 번에 1500까지 보겠다. 그러니까 1500 넘어가면 그냥 시프트 돼가지고 앞에 건 무시하게 되고,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빔 사이즈랑 빔 스레시홀드에 따라서 이 경우의 수 체크하는 게 훨씬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LM, 그러니까 이 스코어 건드는 거 말고도 이 빔 사이즈랑 스레시홀드 이 넘어갈 때 어느 정도 차이 나면 그냥 바로 써버리는 뭐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사실은 추가적으로. 근데 통상적으로 스레시홀드를 낮추면 얘가 좀 서치를 덜 하고, 스레시홀드를 높이면 좀 더 하고 그래요, 이거 탐색을. 저희 한국 같은 거는 스레시홀드를 낮춰도 사실 뭐 결과가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낮춰서 쓰고 있는데, 스레시홀드를 높여버리면 되게 많이 이것저것 탐색을 하는데 결과는 뭐 0점 몇 차이 정도라 괜히 CPU만 넣어서 잘 안 써, 그렇게 저는.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할 때는 주로 두 가지를 보는데, 에러레이트는 이제 정확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TPS는 속도죠 뭐 사실은. 일단 그러니까 에러레이트 같은 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정답이 뭐 A, B, C가 있고, 정답이 A, B, C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측한 게 A, C면 요것만 바꾸면 되잖아요. 요것만. 요거를 B로 바꾸면 딱 되니까 이거는 이제 차이가 1인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정답이 3개고 바꿔야 되는 게 하나니까 에러가 3분의 1인 거고, 이런 식으로 예측한 게 있을 때 예측한 거에서 어떤 요소들을 추가하고 삭제하고 바꿔야 되는지 그거의 최소값,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여기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아까 한국어 같은 경우는 레터 에러를 10%로 간 게, 그 한국어는 발음난 대로 적어도 초중종성을 이제 추가 수정 삭제해야 되는 어떤 비율이 10% 이하라는 거예요 지금 정답이랑. 그리고 이게 학술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그냥 에러레이트 표현했냐면, 사실은 앞에 다 붙어야 되는데 어떤 거에 대한 에러레이트인지, 그러니까 이 심볼, 이 아이템의 단위가 레터면 레터 에러레이트이고, 워드면 워드 에러레이트이고, 뭐 발음 겸면 포님 에러레이트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뭐 그런 단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에러레이트 같은 거는. 그리고 영어는 보통 워드 에러레이트를 많이 쓰는 편이고,
한국어는 사실 워드 LLS로 쓰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워드라는 거는 레벨이 레벨이 띄어쓰기로 쪼개는 거기 때문에 을르리가 안 떨어져요. 근데 한국어에서 그냥 얘를 써버리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어는 사실 레터레리 쪽도 맞지 않나 싶어서 쓰고 있는데, 애트리는 또 약간 다랬을 거야, 아마 이거랑 또. 애트리 같은 경우는 초중종이 아니라 완성형, 합쳐진 글자 단위로 그냥 에러에서 치고 있고, 조금 달라져서 사람만 생각하는 게 그 부분은. 예. 서치 예. 거기에 그 스코어를 계산을 할 때 예. 그런 기준이 되는 거는 현재 상태만 기준으로. 현재 상태라는 게, 근데 지금 저 트리를 보게 되면은 그냥 4타임스 두 번째라고 하면은 A에서 터져나가요. 그러니까 아직 안 줘주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는 얘는 이제 후보를 두 개 하는 건데, 첫 스텝에서는 이 두 개가 높으니까 두 개 만들어놓고, 그 다음 스텝은 찾아보니까 남은 게 이거 두 개라서 두 개 남기는 거고, 이건 설정 따라. 그러니까 빔 사이즈나 스레철도 좀 달라져가지고 경우수를 얼마까지 따져보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다음에서 이 그림은 다른데, 그 다음에 찾아보니까 이거 두 개가 제일 높았으면 이게 날아가죠, 아예. 탄생을 안 하게 되죠, 아예. 이 찾은, 그러니까 남은 거 중에서 제일 높은 거를 찾는 거라서 대충. 그러면 아예 그 타임스텝 넘어갈 때 스레쇼ल्드가 너무 작다고 하면은 예. 아예 처음부터 토큰이 잘못 잡힐 수도 있고 그러면 전체 결과가 아예 잘못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스레숄드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AM이 정확하게 잘 맞추면 굳이 경우수를 더 안 따져도 되니까, AM이 정확한 모델이면 그래도 돼요. 굳이 다 안 따져봐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AM이 다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제가 설명을 굳이 따로 안 했는데, 이거 약간 그 느낌이에요. 약간 그리드 서치 비슷해. 사실은 모든 경우를 다 하진 않아. 얘가 모든 걸 다 따지진 않고 너무 많으니까 경우수가 약간 그리디하게 좀 높은 거 몇 개만 남겨가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막 그런 느낌이고, 얘는 그리디 서치는 아니긴 또 엄밀히 따지면.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돌까? 아마 다이나믹 프로그램 돌까? 이거 아마 스코어 계산할 때 이거 매번 경우수 다 따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이나믹하게 저장해놓고 스코어 저장해놓고 그 다음 이어서 또 하고, 그럴 수 올까? 내부적으로 아마. 다이나믹으로 얘기하면 사실 이거 똑같은데, 이것도 모든 경우를 매번 계산은 안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계산하고 저장해놓고 이거 계산할 때는 앞에 거 갖다 쓰고, 이것도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다이나믹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거 로스 계산할 때. 뭐 그렇다고 제가 구현체체 본 건 아닌데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고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속도 측정할 때는 그냥 간이로 테스트할 때는, 그러니까 제대로 할 때는 사실 동시 채널을 측정하는 게 맞아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쓰는 목적이 콜센터에서 동시에 몇 채널을 시간 처리가 가능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몇 채널이 들어왔을 때 얘가 지연이 없고 그냥 인식이 되는지를 보는 게 맞는데, 그 너무 테스트하기 힘드니까 간이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서버의 자원을 다 쓸 수 있게 적당히 채널을 물려놓고, 그렇게 해서 계속 부어봤을 때 인식한 시간분의 인식한 양, 그래서 음성 인식 처리 시간분의 인식한 음성 길이 합으로 그냥 계산을 하고, 현재 그냥 대략적으로 잡을 때는. 그래서 대충 아마 AM은 대부분 GPU 수로 하기 때문에 GPU가 중요하고, LM이 강하게 가면 CPU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빈선차는 게 CPU가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좀 차이가 있는 게, 모델이 RNN 기반이면 아무리 동시에 많은 길이를 넣어도 얘가 숫자적으로 들어가니까 동시에 좀 더 많이 물려야 자원을 다 쓰는데, CNN은 음성이 조금만 길어도 얘가 다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 요청했을 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 TPS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동시 채널이 늘어났을 때 느린 건 아닌데, 좀 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동시에 10개를 써야 자원을 다 쓰는 친구가 있고, 동시에 5개를 써야 다 쓰는 게 있고, 뭐 그런 차이라고 보면 옳지 맞고, 그 다음에 뭐랄까, 그러니까 그 느낌인 게, 동시에 10개 써서 시간 처리가 가능한데 한 개 넣어서 10배 빨라지냐, 그건 아니거든 사실. 그러니까 하나가 자원을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근데 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얘가 뭐 리퀘스트 하나 던지다고 자원 다 쓰는 건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홈플러스 문서 잠깐 들어가 보면
저희 모델 같은 거는 지금 대략 개인용 데스크탑 1050 Ti 정도 레벨에서 한 동시 한 40회 정도 가능하고요. T4 정도면 한 150, 한 V100이면 한 300까지 가능합니다. 동시 채널이 대략. 그리고 서버 GRPC 만들어 놓은 게 대략 두 개인데 위에 있는 거는 그냥 파일 던져서 그냥 인식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웨이브 바늘이라고 표현하겠는데 사실 웨이브는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다 돼요 사실. 그러니까 테스트할 때 그냥 귀찮으니까 웨이브 쓰는데 이게 음성을 바이트로 쭉 넘기면 음성 파일을 그 파일을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뭐 mp3 빼고 다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 내부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맨 처음에 얘기한 그 데이터 있죠. 데이터에 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mp3 빼고 모든 파일을 처리가 가능한데 일단 굳이 귀찮으니까 그냥 웨이브만 쓰는 거고 저희가 데이터가 다 웨이브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음성 파일 들어가서 그냥 텍스트 나오게 끝이고, 밑에 있는 스트림하게 처리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콜센터에서 이런 니즈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콜센터는 전화기에서 떨어지는 음성이 그냥 PCM이 바로 떨어져. 그냥 PCM이 그러니까 PCM 그냥 웨이브 파일에서 헤더 떼면 그냥 PCM인데, 웨이브 파일에서 헤더를 뗀 PCM을 그냥 쭉 스트림으로 넘겨주면 그 스트림을 다시 VAD라고 해서, 이제 이 VAD는 보이스 액티비티 딕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음성에 어디가 묵음이 있나 없나 찾아주는 거예요 그냥 얘가. 그래서 이 VAD 엔진이 이 스트림 중에서 어디에 소리가 있든지 찾아서 주면, 그 스타트 핸드 값 여기에 소리가 있다라고 찾아주면 사람 소리가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 또 음성 인식이 그 구간에서만 돌아서 내보내는. 근데 여기서 제가 스타트 핸드를 좀 다르게 써놓은 게, 스타트 핸드를 일부러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게, 그 VAD가 찾아준 거 내에 여러 문장이면 더 쪼개는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따로 써놓은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VAD가 한 덩어리로 줬는데 음성 인식이 했더니 문장이 두 개더라. 그러면 이제 두 덩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생기는 게, VAD는 뭐 사람 이게 여러 문장 말했는지 여러 사람인지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그냥 이어지면 던져버리니까, 그거를 이제 인식해봤더니 저희가 엔터를 인식했을 때 그 엔터를 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사람이 바뀌면 엔터를 치고 화자가 바뀌면 엔터를 치고 문장이 여러 개면 엔터를 치기 때문에 한 덩어리라도 여러 문장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 사람이 말할 수 있고, 그러면 다 쪼개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세그먼트 좀 달라지고, 그래서 이거는 인식 결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텍스트가 있다라고 떨어져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거 다 쓰진 않았는데 설정에 따라서는 기본 설정은 문장으로 떨어지는 건데, 추가 설정을 하면 이제 어절 단위로, 그러니까 띄어쓰기 레벨로 떨어지는 것도 지금 가능하고 이 서버 설정에서. 근데 그 어절 단위로 떨어지는 거를 어디서 원하냐면, 사실 그 보이잭스 있죠, 보이잭스. 거기는 이제 그냥 아예 단어 레벨로, 어절 레벨로 그냥 어느 시간대 얘기했는지가 좀 필요한 거더라고, 자막할 때. 그래서 걔네는 좀 주로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애트리 엔진하고 저희께 좀 어디가 다른지를 보면, 대충 보면 여기 전처리 있죠. 전처리 뭐 탐색 뭐 이건 비슷해. 사실 일부는 좀 비슷한 편인데, 그러니까 이런 위에 요 구조는 거의 비슷해 사실은. 요게 저희 쪽에서 프론트엔드였고 요게 빔서치고 요게 그냥 언어 모델까지는 비슷한데, 좀 디테일이 달라지는 게, 일단 이 언어 모델이 얘네는 이제 워드 레벨인데, 워드 레벨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유사 형태소라고 해가지고 사과를 먹었다라고 하면 사과를 먹는 다, 이렇게 좀 니은 다 같은 거 없이 그냥 음절 단위로 쪼개지는 그런 유사 형태소 레벨에서 좀 언어 모델을 쓰고 있고, 이쪽은 그래서 얘기하는 게 렉시콘 없는 게 안 나오죠 당연히.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사전에 없는 거 나오게 하려고 지금 굳이 토큰이랑 같은 거 쓰고 있으니까 그게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듯이 발음 사전, 발성 모델 이런 색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게 이 음향 모델을 학습할 때 발음 교환하고 학습하기 때문에 애트리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어떤 이 G2P 사용이 강제되고 막 언어 확장하기 되게 힘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근데 또 G2P가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아. 또 생각해보면 이 G2P가 왜 문제냐면, 저희가 데이터로 준비할 때 음성과 텍스트를 준비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 텍스트로 G2P를 태운다는 거는 텍스트를 넣어서 그냥 발음을 찍었다는 건데, 실제 음성이 그 발음대로 했다는 보장이 사실 없어요. 저희가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실제로 CTS 학습 때 비슷하게 겪었던 문제인데, 저희가 G2P 같은 거는 그냥 텍스트만 보고 발음 교를 찍기 때문에 그 발음 교대로 사람이 말했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희가 아예.
그다음 학습이 사실 안 될 수 있죠. 이 모델에서가. 그러니까 텍스트를 보니까 이렇게 발음해야 맞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 안 했으면 예, 약간 모델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렇다고 저희가 다 듣고 전사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 문제랑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음향 모델도 약간 DNN, LSTM, HMM 뭐 약간 그런 거를 쓴 편이고 애트리 쪽은. 그래서 얘가 애트리 쪽에서 이거 넘어갈 때 속도가 한 1.5배 늘었다고 그러고 제가 들어보니까 근데 저희가 아마 얘보다 한 5배 넘게 빠를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건 아마 마음카르트에서 테스트한 거라 제가 정확히 들은 건 아닌데 속도 차이도 좀 많이 나고 그다음에 또 워낙 음향 모델이 부정확해가지고 랭귀지 모델에 너무 하드하게 걸려 있어가지고 그 비중이 제 이름은 못 알아먹더라고 보니까 엔진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LM이 강하면 무슨 참사가 벌어진지 얘기하는 게 만약에 영국 축구 선수 뒤에 사람 이름이 잘 안 들린다. 얘는 잠깐 손흥민 찍었어. 누구를 알게도 사람 소리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그런 비슷한 사례를 몇 번 봤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틀려도 소리랑 비슷하게 틀리면 그냥 텍스트만 보고 아 대충 원래 이렇게 말했겠네라는 게 짐작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틀렸을 때 너무 말도 안 되게 틀리니까 소리랑 너무 관계없이 아마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애트리 결과 중에 잘못된 거 봤을 때 야 이게 원래 어떻게 얘기했을까를 텍스트 보고 예측이 거의 안 되잖아 사실은. 얘가 그런 문제 있긴 해요. 얘는 좀 음향 모델 너무 강하게 걸어놔가지고. 근데 음향 모델을 강하게 거는 게 약간 그 뭐랄까 다른 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영어는 워낙 알파벳이랑 소리랑 다르니까. 근데 한국어는 워낙 발음이랑 비슷한 언어인데 굳이 저는 모르겠어요. 왜 LM을 강하게 그러는지. 그런 게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뭐 일단 설명 여기까지고 뭐 추가로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